네, 제가 이 시간 되면 항상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타율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안 그러면 내려갈까 염려했는데 지난 주말에 관심 종목으로 올리셨던 고려아연이 이 어려운 장세, 마이너스 15포인트 전 장세에서도 2%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할 때가 아닌 구할 때 타자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도현정 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혹시 이따가 끝나고 그 PC 좀 바꿔서 보죠? 네? PC를 좀 바꿔서 보자고요. 아니 저는 궁금해요. 보통 이제 팔할 때면 거의 뭐 업계에서는 최고 타율이신데 지난 주말에 고려아연 또 여기서 안타를 치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참. 저는 아직까지는 그 PC에 뭐가 비밀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또 뭡니까? 네, 오늘 관심 종목은 MC넥스입니다. 예, 2013년에 상장한 스마트폰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제가 과거에 여러 번 탐방도 다녀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횡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메라 모듈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타격이 크다 그러는데 MC넥스도 타격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카메라 모듈 업체들 대부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네. 이유는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2분기 실적 좋지 않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역시나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에는 그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되고 또 코로나도 조금 완화되고 또 피크 시즌에 돌입을 해서 회복세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대부분 전방이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량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되고 또 그 고객사의 단가 인하 압력 때문에 그런 단가 인하 압력에 시달려서 실적이 조금 영업이익률이 높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메라 모듈 업체들 중에도 전방이 확대되어가는 업체들로 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핸드셋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올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동사의 경우에는 자동차 전장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는 뭐 우리 도 부장님이 종목을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주가에서 반영을 하는 아까 거의 뭐 플러스 1%에서 지금은 3%까지 급등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면 이익 봅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장님 그러면 MC넥스의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는 뭘로 보십니까? 네, 일단 전장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C넥스는 차량용 카메라 경쟁력을 인정을 받아서요. 작년에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2023년부터 출시하는 플래그십 SUV, 전기차 등 30개 차종에 적용되는 후방 SVM을 포함한 에이다스 카메라를 수주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련 수주를 포함해서 최근 1년간 국내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1조 원은 2020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서요. 2023년부터는 차량용 카메라 사업에 그 본격적인 실적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이 전장 부분의 매출이 50%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 쪽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주력하고 있는 그 폴더블 폰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북미의 최대 스마트폰 업체로
의 공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저하고로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셋 업체들은 이미 스마트폰의 그 보급률이 80% 이상으로 포화된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체 수요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런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역할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폴더블폰 및 XR 등이 그 일환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VR, 가상현실, 그리고 AR,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게 바로 XR, 혼합현실인데 이 XR이 메타버스를 완성시켜줄 하드웨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XR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고품질 카메라와 3D 라이다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고로 애플의 XR 기기에는 12개 이상의 카메라와 고성능 3D 라이다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 같은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MCNX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 메타버스와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네, 제가 부장님 설명 도중에 잠깐 MCNX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초에 시작은 4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고점이 지난 2월 4일 날에 6만 6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뭐 50%가 올라갔다가 그 뒤로 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조정 보이면서 특히 지난 5월, 6월 그리고 이번 달 7월까지 근 3달 동안을 거의 뭐 움직임 없이 4만 8천 원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실적 발표 곧 임박했고 그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도 될까요? 네. 지금 사실 시장은 이후에 Fit for 55 발표 이후에 친환경적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데요.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특히 그 전기차 관련 뭐 2차 전지 재료 등의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자율주행차도 앞으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주가가 예전에 전고점 6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때는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그러나 역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비중이 매출 비중에서 높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좀 주가는 하락하고 오랜 기간 횡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자율주행차, XR 등 각광받는 미래산업을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을 포함한 이 미래차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확실하게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조금 하향이 돼서요. 매출 1조 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0억 원, 순이익은 330억 원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총은 지금 8,800억 원으로 PER 밸류가 한 25배 정도입니다. 싸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적 증가와 함께 고밸류를 유지하면서 주가는 우상향해 갈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전기차와 미래 사업 성장 기대감까지 합친 그런 주가입니다. MCNX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사시란 뜻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은 그 노트북을 제 거를 가져가세요. 부장님 걸 놔두시고 제가 하루만 저도 그거 보면 주가 잘 보이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도현정 부장이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